미국 46대 대통령 조셉 바이든 취임식에서 보여진 역대급 경호. 왜 이렇게 경호를 세게 할까요? 그렇게 암살 위협이 많은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취임식에서 정말 역대급 경호 시스템을 보여줬죠. 물론 2주 전에 있었던 그 워싱턴 DC의 의사당 침범 사건, 이것 때문에 경호가 더욱더 세졌는데요. 사실 미국 대통령 경호 시스템은 워낙에 굉장히 강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많은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현재까지도 굉장히 많은 대통령들이, 아니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 중에서 처음으로 암살을 당한 사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네, 사실 링컨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암살 위협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내내 암살 협박에 시달렸다고 하죠. 뭐 거의 협박 편지가 뭐 책상에 이렇게 그득히 쌓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거의 없다시피 한 때였어요. 사실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기네들이 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냥 first citizen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대 왕정의 왕들이 자기를 뭐 근위병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처럼 뭐 경호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지도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원이 주변에 얼쩡거린 걸 굉장히 싫어해서 몰래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경호원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여튼 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1865년 연극을 보러 갔다가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죠. 네, 이 암살범의 이름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한 남부연합 지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북전쟁을 링컨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한 시기가 남부가 항복을 한 지 한 5, 6일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원한을 가지고 나는 링컨을 암살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이 사람의 직업이 배우였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뭐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암살이 쉬웠던 이유는, 우리가 VIP들이 연극을 보는 박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밖에 경호원이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경호원이 자기도 연극을 보겠다고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술 한잔 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어떤 살롱에서 술을 걸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경호가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상당히 손쉽게 부스가 링컨 대통령 부부가 앉아있던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바로 뒤에서 총을 겨녀서 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암살된 게 미국에서 상당히 충격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제서야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뭐 전쟁이 막 끝난 상태였고, 또 링컨은 말했듯이 거의 매일 협박 편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스페셜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고 의회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또 한 번의 암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881년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기토라는 인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이 기토라는 인물이 약간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할 때 자기가 연설문을 써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뭐 써준 거는 맞고, 근데 그 연설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거를 팜플렛처럼 내보내긴 했지만, 글쎄요, 대통령이 되는데 뭐 아주 요만큼, 정말 요만큼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인물이었죠. 근데 자기는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가 정말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 뭐 그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유럽의 대사직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엔나에 보내달라고 해요. 답이 없죠. 가필드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고 목미 하고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알았어, 그럼 비엔나가 어려우면은 파리 대사직을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 역시 무시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토라는 인물이 굉장히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내가 꼭 가필드를 죽이고야 말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필드 대통령이 휴가를 가려고 기차역에 가요. 혼자. 그때만 해도 대통령 경호원이 없었습니다. 링컨 대통령만 전쟁 시였기 때문에 경호원이 있었고, 예전의 대통령들은 경호원이 없었어요. 그 타이밍을 노리고 이 기토라는 인물이 가서 가필드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하게 된 거죠. 근데 가필드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버티다가 당시 의술이 워낙에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병상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1894년도에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영부인이 도저히 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때도 계속 협박 편지가 날라오니까요. 그래서 경호원 좀 제발 좀 늘리자 해서 무려 27명으로 늘리게 됩니다. 그 전에 그럼 경호원이 몇이었냐? 미국 대통령 경호원이 3명이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1901년 맥킨리 대통령이 또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쯤 되니까 벌써 36년 동안 링컨, 가필드, 맥킨리까지 3명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젠 정말 안 되겠다. 경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크릿 서비스 같은 경호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고 부통령이었다가 대통령직을 물려받게 된 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이 경호 시스템을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이 티오도어 루즈벨트도 사실은 저격을 당하게 되죠. 1912년 2번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서 제3당으로 대통령 선거에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정말 뭐라고 할까, 아주 서민적인 대통령?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열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연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연설을 딱 하는데 총 한 발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근데 살짝 휘청하더니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살아남았냐? 네, 이 루즈벨트가 연설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연설문이 이렇게 두꺼웠다고 해요. 마침 그 총알이 거기에 맞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천운으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저격을 당했지만 살아남은 첫 번째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현대에 들어와서 암살을 당한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달라스에서 이렇게 카 퍼레이드를 하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 당시 영상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또 보셨을 거예요. 또 영화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의 권한이 점점 세지면서 경호도 강화가 되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이 경호 시스템도 하나씩 더 구축을 해 가게 됩니다. 일례로 케네디 대통령의 저격 사건 이후에는 오픈카 퍼레이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포드 대통령이에요. 놀랍게도 포드 대통령도 사실은 암살 미수가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을 했을 때 한 여성이 이 포드 대통령을 저격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을 해병대 출신의 시민이 지나가면서 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쏘기는 쐈는데 이게 잘못 쏘게 돼서 허공에 총을 발사하게 된 거죠. 근데 굉장히 위험천만했던 순간이었던 게요. 일단 총소리가 나니까 포드 대통령을 경호원들이 360도로 딱 감쌉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차 안으로 대통령을 밀어넣는 게 가장 좋은데, 이 포드 대통령이 차 앞에 서 있어요. 왜냐? 차 문이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는 대통령이 대중 앞에 몸을 드러내게 될 때는 무조건 차문을 먼저 열어놓게 하는 것이 관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한 게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하죠. 레이건 대통령도 다들 아시다시피 총격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사실 총탄을 맞고 병원까지 실려갔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총격이 있었을 때 경호원들이 360도로 몸을 감싸고 대통령을 안으로 밀어넣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불상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상당히 재밌는 게 수술을 받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나 수술해준 사람, 저 사람 공화당이야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자기가 국가 원수니까 농담을 건넬 정도로 나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였죠. 후보 대통령도 암살 미수가 있었는데 총격을 받을 뻔했다고 해요. 근데 대통령이 총격을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이슈예요. 그래서 신문의 일면에 다 나왔는데 그 신문 일면들을 다 하나씩 찢어서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와이프가 보면 마음 아파서 놀라서 안 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 없이 암살 미수가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2011년 이 백악관을 향해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한 사건이에요. 백악관 2층에 총이 난사돼서 한 7발 정도가 그 유리창에 박혔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은 외국에 가 있었고, 그리고 첫째 딸은 친구들이랑 놀러 나갔었고, 그런데 둘째 딸하고 미셸 오바마 여사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암살 미수가 아주 많다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한 이후에도 사실은 암살 미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는 사택에 살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의 사택으로 파이프 폭탄이 배달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호원들이 딱 알아채고 인터셉트를 했죠.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암살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권력이 강화가 되면 강화될수록
경호 시스템도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 취임식 특히 2주 전에 의회 의사당 난임 사건 때문에 정말로 역대급 경호가 있었죠. 원래 취임식은 경호가 좀 강화되기 마련이긴 한데 이번에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경호 시스템이 발동이 됐습니다. 내셔널 가드가 약 25,000명 정도가 투입이 됐고요. 또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백그라운드 체크를 했다고 해요. 지난번 사건 때 사실은 뭐 경찰관이라든지 전직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의사당에 난임을 했었던 경우도 있어서 정말로 이 내셔널 가드 한 명 한 명을 다 믿을 수 있는지까지 다 체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이 취임식이 끝나면은 카퍼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백악관까지 가게 되는데 이 카퍼레이드를 하는 곳은 물론이고 그 주변 블락들을 전부 다 블락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그 카퍼레이드를 하는 그 길에는 서 있는 빌딩들은 전부 다 클리어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무도 거기에 없게 하고 그리고 다 마지막으로 경호원들, 경찰들이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대통령이 백악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일단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일단 몸으로 경호원들이 대통령을 감싸게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가는 모든 곳이 사전에 이미 다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차, 비스트라고. 네,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캐딜락 1. 이 차가 보통 차가 아닌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뭐 당연히 뭐 다 방탄 유리이고 그리고 바퀴도 방탄입니다. 그리고 차체도 아주 뭐 강철로 되어 있어서 바닥까지 다 강철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하죠. 급변 사태를 대비해서 무기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대통령과 똑같은 혈액형의 수혈을 하기 위해서 피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학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산소통까지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죠. 보통 대통령이 이렇게 딱 차를 타고 지나가게 되면은 그 차만 지나가는 게 아니죠. 앞에 일단은 루트가 다 클리어한가 보는 루트카들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 스위퍼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대통령 차라든지 그 주변으로 몇 대가 지나가는데, 이 비스트와 똑같은 디코이라고 하는 약간은 이제 속임수용 차들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디에 타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열 몇 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경호를 삼엄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하노이에 간 적이 있어요. 중계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있었던 스튜디오가 건물 위에 옥상에 만들어진 스튜디오였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뭐 송출을 해갖고 오는 그 화면들을 우리가 내보내고 했을 때 가끔씩 이렇게 화면이 멈추거나 혹은 지직거리거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때는 반드시 비스트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비스트가 지나가는 그 반경에는 전파 교란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경호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도 미국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호텔 안에서 파란색으로 천막 같은 걸 쳐놓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이라든지 장관과 통화를 할 때는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합니다. 그 천막에는 도청이나 감청을 할 수 없게끔 이상한 뭐 전파 같은 게 흐른다고 해요. 이게 뭐 들어가면 지지한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공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자서전에 쓴 바도 있죠. 네, 취임식 끝난 후에 이 모터케이드라고 하는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잠깐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했고 그러면서 시민들에게 막 손을 들고 뭐 이러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뭐 2013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통령 부부도 그 길에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행진을 하는데 밖에서 누가 뭐 쭈 하고 부르면은 막 듣고 있다 막 이러고서 달려갖고 막 악수하고 막 이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하고 스킨십하고 허그하고 뭐 얘기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 시대는 경호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호원들이 경호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시스템도 좋아지고 기술도 발달했는데 왜 힘들어졌냐? 바로 SNS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저만 해도 사실 이렇게 가끔씩 농담처럼 헬기가 이렇게 낮게 막 날아가면 아유 대통령 어디 가시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땡스기빙을 맞아서 아프가니스탄의 장병들을 위문하려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트럼프가 트위터를 할 때가 됐는데 트위터가 없네? 조용하네? 어디 갔어? 이게 땡스기빙이니까 아마 아프가니스탄을 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트위터에 올라왔었어요. 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한 게 대통령한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경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서 취임식 경호와 함께 또 미국 대통령들의 암살 잔혹사 한번 짚어봤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